그러면 두 번째 주제는 올 시즌 40홈런 타자가 복수로 여러 명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제를 정해봤어요. 지난 6년간 1명 혹은 0명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올해는 40홈런을 치겠다는 선수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위즈덤 선수는 이어가자면 등번호만큼 치겠다. 45개거든요. 구단 프랜차이즈 새 기록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친다면 99년에 샌더스 선수가 40개를 쳤는데 그거를 20수년 만에 깨는 선수가 될 것이고 뭐 작년 홈런왕 데이비슨 선수는 뭐 더 말할 게 없죠. 46개를 친 타자인데. 그렇죠. 네. 그리고 노시환 선수가 홈런왕 경쟁하려면 40개는 쳐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출국하면서 얘기를 했고 김도영 선수는 40, 40 내가 못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렇게 각각 들을 때는 그런갑다 하는데 모아놓으니까 많이 나오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뭐 모든 팬분들이 아시겠지만 지난 시즌 720경기에 1438개. 예. 제가 투수 출신이라 이런 숫자 보면 오금이 저려요. 네. 살아남을 수 없는 투수 코치님들 이 자리를 빌려서 힘내십시오. 예. 리그가 그러니까요. 이게 어쩔 예. 수가 없습니다. 예. 2018년에 이제 1756개였는데 그 이후로 가장 많은 홈런이 나왔고요. 그 김광현 선수가 저희 플로리다 갔다 왔잖아요. 네. 김광현 선수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작년에 슈퍼챗 먼저 읽고 가겠습니다. 예. 아라리오님. 기아 캠프의 이영미 기자님의 알찬 취재 영상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두 분 커피나 드시길 감사합니다. 아니 고생은 이영미 기자가 하셨는데 저희들이 커피 이건 안 마시겠습니다. 네, 좋은 곳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커피 먹은 걸로 하겠습니다. 너무 예. 감사드립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어가면 플로리다에서 이제 김광현 선수가 네. 작년에 주자 1루 나가면 겁이 나서 몸쪽 공 높은 공을 못 던지겠다는 거예요. 맞으면 넘어가니까. 그렇죠. 심지어 홈이 문학이잖아요. 그렇죠. 홈런 뭐 치면 넘어가는 곳이다 보니까 작년에 그게 너무 부담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공인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반발력. 반발 개수가 올라가면서 처음에 이제 저도 반발 개수 기사를 쓰면서 숫자를 봤는데 이렇게 0.4까지는 어차피 똑같은데 그 다음 자리가 바뀐 거예요. 0.41 얼마에서 0.42 얼마로 바뀌면서 야 이게 꽤 많이 올라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고 그래서 그렇죠. 무게는 좀 더 또 무게는 가벼워지고 이거 공 잘 날라가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2023 시즌에 타자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공이 안 날아간다. 2023 시즌에 네, 공이 안 날아가요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땅 쳤는데 야, 이 갔다 하는데 잡히더래요. 머니트랙에서. 근데 작년에는 투수들한테 물으면 다 너무 잘 날아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퉁 했는데 야, 잡혔겠다 하는데 넘어가니까 투수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오금이 저린 시즌을 보냈고 타자들은 신났죠 뭐 사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노시환 사랑해님 감사드립니다. 제발 탱탱볼 규제 좀 합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탱탱볼은 6, 7, 8 요때였던 것 같고 그만큼은 아니니까 이제. 네, 맞아요. 어쨌든 이 반발 개수 한도 범위 내에 있는데 그렇죠. 네, 지금 네. 약간 상단에 있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타자들의 기술력 진화가 이런 영향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네. 사실 지금 뭐 모든 리그가 지금 일본은 제외하고 네. 왜냐하면 투수들이 훈련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에요. 뭐 셋도 드릴도 이거 한두 번이지 이게 하게 되면 실제로 공을 던지 이 컨디션이 안 되니까 그런 점도 있고 일단 뭐 피지컬 좋아졌죠. 확실히 과거에는 타자의 덕목하면 예쁜 스윙, 뭐 강한 타구, 뭐 컨택 요 정도에 머물렀다면 지금은 뭐 즉시 나의 뭐 발사 각도라든지 뭐 어디에 맞았는지 뭐 이런 뭐 회전력이라든지 이런 걸 즉시 느낄 수가 있으니까 이 뭐 진화는 투수 쪽보다 훨씬 지금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타자 물론 이제 타격폼을 바꾸는 게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긴 하지만 큰일이죠. 네. 바짝 노력하면 또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투수가 투구폼을 바꾸는 거는 자기 인생이 바뀌는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확실히 타자 쪽이 조금 더 이제 유불리를 따지자면 타자 쪽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자, 저희들이 이건 안 읽을 수가 없네요. 네, 분당 타이거즈님. 감사드립니다. 야수랑 투수랑 같이 발전하면 좋지만 야수들 발전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뭐 네, 확실히 그런 저건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사실 뭐 이게 어떻게 보면 투수들은 뭐 메이저리그는 구속 혁명이니 뭐 그래서 막 160 뭐 다 찍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거기만큼 못 따라가는 건 맞지 우리가 발전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않는 건 아니고 음, 그 한 발 또 다시 새 나가면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요즘 추세는 제가 봤을 때는 팔 빠지게 던지면 다치면 내려보내고 다른 데 올려서 또 쓰고 하잖아요. 많죠, 많죠. 거기는 네, 자원이 많으니까. 시차말로 갈아 쓰는 게 가능한 리그고 그렇죠.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네, 이게 안 맞아요. 되니까 이제 시간이 좀 더 걸리는 부분이 음, 있는 것 같고 음, 타자 쪽은 아무래도 투수는 이제 이런 데 다치면 그냥 시즌이 날아가니까. 그렇죠. 근데 타자는 그렇게까지 큰 부상이 상대적으로 좀 덜하잖아요. 네. 햄스트링이나 이런 쪽 올라오면 물론 거기다 큰 부상이긴 하지만 뭐 한 두 달 이렇게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참 이 담론은 그러니까 야구의 그 복잡한 거는 그 풀기가 답이 이거다라고 딱 안 나와요. 이 담론은 아마 네. 꽤 오래 갈 것 같고 뭐 이제 사실 저는 기온 효과 생각도 좀 해봤어요. 이게 네. 지구가 지금 뜨거워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뭐 캘리포니아 쪽은 낮 경기 홈런 증가수가 좀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네. 어쨌든 뭐 근데 이제 공기 밀도 때문에 저항력이 뭐 줄어들고 늘어나고 이게 날씨 인자의 영향은 있어요. 네. 영향은 있기 때문에 그 메이저리그도 그렇고 KBO도 그렇고 뭐 공의 반발 개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들여다보자면 한도 끝도 없고 뭐 기온 효과도 있고 반발력도 있고 타자들의 능력치 상승도 있고 복합적인 게 지금 함축적으로 결과물이 딱 나오는 시대 네. 그 시대인 것 같아요. 네.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딱 나온 현상만 네. 딱 집중해서 보자면 홈런 늘었어요. 홈런 늘었고 타고 그러니까 이게 타고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좀 제 생각에 좀 모호하다고 보는 게 지난 몇 년간 너무 투수적이 득세한 리그다 보니까 네. 갑자기 한 시즌 만에 급격하게 변하니까 야 탱탱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탱탱볼 시대보다는 아직까지 그만큼은 아닌 것 같고요. 예. 타자들이 예.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예. 네, 그런 상황입니다. 공부 많이 하고 네. 연구 많이 해서 그런 상황도 네.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 그렇습니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러면 홈런 야구의 꽃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2025 시즌 그래서 홈런은 누가 할 건데? 라고 놓고 봤을 때 야 이제 40개 안 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진짜. 이제 30개 후반 그러니까 작년 시즌 홈런한 게 46개니까 네. 그러면 그 밑으로 30개, 37, 38개 타자들이 또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 만약에 소위 말해 시차말로 경쟁이 막 붙으면 뻥뻥 넘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앞서 이제 최초 말씀드렸듯이 저 데이비슨 그 지난 시즌 홈런 순위가 나오는데 데이비슨 선수 46개, 김도영 38개, 최정 37개, 양석환 34개 이렇게 쭉쭉쭉 있어요. 아마 30홈런 타자가 이렇게 많이 나온 것도 몇 년 만이었던 것 그렇죠. 같거든요. 네. 그럼 올해는 어차피 공인구 변화하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야구장도 뭐 어디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홈런이 좀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이제 몇몇 선수들을 짚어봤습니다. 일단 뭐 이 선수 얘기 안 할 수 없죠. 김도영. 작년에 리그를 씹어먹은 선수입니다. 이제 1년 내에 김도영의 기록을 기사화하다 보니까 기록을 외워요. 3월 4분 7리 38홈런 40도루 네, 3840. 네, 143득점 뭐 이렇게 다 외우는데 네. 그러면 38홈런 40도루에서 끝났어요. 그럼 38홈런 38홈런 두 개 더 치면 40개잖아요. 그렇죠. 본인 스스로 40을 못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감 완전 뿜뿜한 상태로 지금 캠프를 갔습니다. 김도영은 나이에 비해서 인터뷰 참 멋있게 하는 것 같아요. 아, 학원 다니나 봐요. 이렇게 여지를 딱 남기면서 네.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드는 아주 멋진 인터뷰 네. 스킬. 이상호님 감사드립니다. 네.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 물부 공인구 대비 크보 공인구가 실밥 높이 차이나 끈적함이 좀 다르다고 들었는데 그 강도를 좀 늘리면 투수들에게 좀 더 좋아질 부분이 있나요? 타자들 쪽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반발력을 조정할 수 없다면 이쪽으로는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확실히 이제 메이저리그 공인구가 미끌미끌하다고 하죠. 이렇게 이제 솔기 자체가 네. 조금 넓고 덜 올라가 얕게, 있죠. 네, 얕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딱 찰 때 덜 감긴다라는 표현을 좀 하던데 투수들이
그 솔기나 이런 걸 바꾸는 뭐 그걸 못 바꾼다라기보다는 전 굳이 바꿔야 되나 싶긴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메이저리그도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홈런 리그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거긴 뭐 오히려 뭐 타율 2할 2푼 쳐라 홈런 30개 치면 된다면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 근데 이제 이렇게 이상호님은 당연히 이제 이 궁금증이 있으실 테고,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들 전원은 확실히 KBO에 오면 공은 굉장히 마음에 네. 들어해요. 끈끈하다고 네, 마음에 하더라고요. 들어합니다. 그러면 그런 느낌이라면 당연히 이제 타자를 더 압도를 해야 되는데 결국 아까 저희들이 얘기가 좀 돌아가지만 타자들의 기술력을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네. 그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뭐 여담이지만 저도 이제 플로리다에서 그 미치 화이트 선수랑 드루 앤더슨 선수랑 얘기를 해보고 왔는데 네. 화이트 선수는 특히나 처음이니까 이 리그가 공이 착착 붙는데요 자기 손에는. 그러니까 끈적끈적하고 하니까 그래서 공 너무 마음에 든다고 좀 설렁설렁 던지는 것 같은데 49 그렇게 던지니까 화이트 선수 기대됩니다. 뭐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 그 공인구가 마음에 든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특히 외국인 선수들 그런 게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대부분 좋아하더라고요. 네. 네. 분당 타이거즈님이 김도영 인터뷰 스킬 정말 장난 아닙니다. 맞아요. 매력 있어요. 말을 정말. 시켜보면 인터뷰를 하면 이게 진중한데 할 말 다 하고 맞아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여지수를 까딱딱 주고 진짜 시차말로 기자들이 기사 쓰기 딱 좋은 인터뷰입니다. 네. 자,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님이 앤더슨 선수 오늘 불펜 피칭 49소화 80% 강도 최고 구속 150.2km. 네네네. 직구 슬라이드 커브 체인지업 커터 점검 마치고 화이트도 불펜 피칭 34. 저 좋네요. 둘은 뭐 구속이 지금 뭐 제가 불과 며칠 전에 보고 왔으니까 네. 그 플로리다 캠프지가 투수 한 5명, 6명까지 던질 수 있거든요. 네, 불펜장이. 그럼 보통 4명 정도 하는데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냥 슉 날아가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야구를 안 해본 사람이니까 그냥 보기만 봤지 야구인 출신이 아니니까. 근데 제가 봐도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이 좋더라고요. 우리 이 정도 짬밥이 되면 선수 출신보다 더 눈은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팬분들. 그 야구를 저희들보다 더 많이 보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영부영 10수년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을 밀어 던진다는 표현을 맞아요. 채지 정확합니다. 못하고. 그러니까 정확해요. 밀어 던지는 투수들도 보여요. 조금씩은. 그 밀어 던진다는 게 더 잘하고 싶으니까 힘을 더 쓰게 되고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던지는 투수도 보이고 그냥 시원하게 팍팍 고는 투수도 보이는데 앤더슨 선수랑 화이트 선수는 그냥 뭔가 이렇게 선 그리듯이 쭉 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좀 보는데 좀 시원시원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오렌지님이 김동현 기자님 오키나와는 안 가시나요? 20일 날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항에 나오실 지금 그런 태세 되신 것 같은데? 공항에 나오시게요, 오렌지님? 네. 20날 들어가서 3월 5일 날 나올 겁니다. 예. 자, 김강률 선수, 심창민 선수 어떨 것 같네요. 네. 일단은 민님이 LG 트윈스는 기존 전력들 아파서 돌아오기 전까지는 김강률, 심창민 효율성이 높을 거예요. 저쪽이 무조건 해줘야죠. 네, 양적으로는 잘 모아놨어요. 네. 저건 뭐 일단 염경엽 감독님이 그 신년 인사회 때 일단 7월이 되면 유영찬, 함덕주 그다음에 이정용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전까지는 버티기인데 김광렬 선수가 해줘야 된다. 심창민 선수도 잘 써먹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아요. 지금 캠프에서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괜찮은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다들 짬들이 있는 그럼 선수들다 던질 보니까, 줄 아는 선수들이죠. 던질 줄 아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적당히 잘 페이스 맞추고 있을 겁니다. 자, 축로농대님, 농내 감사드리고요. 96년 8월 초 초딩 3학년 때 대전에서 9회 초 이사에 말홈런을 치고 포스 마스크를 쓴 이정도 보면 지금까지 그 향수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 경기 눈을 의심하는 경기였죠. 전날 제가 진우 형이 던지다가 제가 마무리한다고 제가 소위 깝치다가 종범형한테 말홈런 맞고 아마 그 경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요? 네. 김도영 44, 10을 응원합니다. 전날 저 태어나서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혼자 포장마차 가서 소주 2병을 먹은 날이에요. 저거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정말 보는 사람은 눈을 의심한 날이긴 했죠. 네. 이 댓글이 무섭네요. 아, 그럼요. 추억을 바로 이렇게 안 좋은 추억을 바로바로 꺼내시네. 네. 요새는 현우 김현우님이겠죠. 하나이글스 오늘 불펜 패칭 김범수 149. 김도빈 미친 두고 권민규 양상훈 코치랑 나머지 공부. 김사현 150. 권민규가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주제랑은 무관한 얘기지만 맞아요. 약간 극과인 것 같아요. 공 좀 던지는 공 빠른 유희관 혹은 네. 뭐 윤영철 아직 스피드는 안 올라온 것 같은데 네. 공 던질 줄 아는 그런 유유 있잖아요. 네.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소위 칭찬이 말해 자자해요. 넣었다 뺐다 할 줄 안다는 네. 딱 그 얘기를 칭찬이 자자 하시더라고요. 네. 김진성 선수는 어떨 것 같나요? 김진성 선수는 뭐 내비두면 잘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LG도 담당이긴 한데 지금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전히 큰일 나죠. 큰일 나죠. 네, 큰일 네. 납니다. 예. 네. 뭐 나이와 무관하게 맞아요. 그냥 잘해줘야 되는 선수고 잘할 겁니다. 또 워낙 관리가 또 자기 관리를 잘하는 선수여서. 네. 시아님이 라이온즈 TV에서 불펜 피칭한 거 보니까 연창섭 선수가 몸 관리 잘한 것 같아서 이번 시즌 기대하고 싶네요. 뭐 1라운드 지명자는 언제든지 잘하면 좋죠. 저도 잘했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자주 아팠던 선수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부상만 없으면 자기 몫은 할 겁니다. 맞습니다. 예. 네. 자, 어쨌든 김동현 님 우리 그 홈런왕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40홈런에 대해서 얘기 네. 좀 한 번 더 다시 나눠보시죠. 얘기로 네.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김도영 선수 얘기를 다시 좀 더 하자면 확실히 올해는 견제가 좀 더 심해지겠지요. 몸쪽 많이 갈 거예요. 네. 몸쪽 많이 갈 거고, 그러니까 주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3번을 아마 붙박이를 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박찬호, 김선빈 선수 출루 여부에 따라서 몸쪽 비중이 높아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투수 심리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김강현 선수가 몸쪽 던지기 두렵다고 말한 것처럼 주자가 차 있으면 몸쪽 구사가 쉽진 않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출루율이 1, 2번이 조금 낮아지면 김도영 선수 이거 쉽게 말씀드려서 앞에 주자가 없을 때는 정말 몸쪽 견제 많이 들어갈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가는 거보다 훨씬 안쪽을 많이 던질 네. 겁니다. 그쪽으로 찔러야 또 맞아요. 예. 소위 말해 먹힌 타구도 좀 나올 거고. 근데 저는 그런 견제도 견제인데 40홈런 어쨌든 지난 시즌에 3월달 경기가 아마 6경기였을 거예요. 네. 그때 일할 때에 홈런이 없었단 말이죠. 네. 그때는 사실 김동현 선수가 뭐 지난 시즌에 뭐 부상 복귀해서 약간 긴장 상태에 있었는데 5월에 10개 홈런 치면서 이제 쭉쭉쭉 나갔잖아요. 근데 올 시즌에 3월 경기가 제가 보니까 한 8경기 되더라고요. 네. 하루 좀 빨라가지고. 네. 8경기 중에 예를 들어서 그 쉬운 수치는 아니지만 8경기 중에 2개 정도만 치잖아요. 40홈런 넘겠다. 저는 그런 느낌. 그냥 갈 것 같은데. 그냥. 저도? 예. 예. 저는 그 느낌을 받았어요. 스타트 그렇게 빡 끊으면 맞아요. 할만하죠. 예. 김도영은 참 2025년에도 가장 핫한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면 같은 팀 위즈덤 선수로 넘어가 볼게요. 이쪽은 뭐 메이저리그 커리어는 뭐 설명의 의미가 없는 것 같고 3년 연속 20홈런을 친 선수이기 때문에 작년은 조금 안 좋았지만 그 이전 3년이 너무나 좋았고 네. 본인이 등번호가 45번인데 내 등번호만큼 치겠다라고 해서 이제 네. 45홈런 빡! 그러면 야 3번 김도영 4번 위즈덤 아이고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네. 그냥 그렇게 해줄지 안 해줄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가능성은 충분한 선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맞아요. 이제 앞서 소크라테스 선수 얘기를 했지만 소크라테스 정도의 선수를 포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큼 해줘야 되는 선수인지라 그래서 야 저게 빈말이 아닐 것 같다. 첫 번째 빈말이 아니어야 할 텐데 두 번째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느낌상. 뭐 이범호 감독은 인터뷰 때 꽤 심적으로 편하게 해줬어요. 2할 8푼에 네. 30개면 대성공이다라고 꽤 편하게 네. 인터뷰를 해줬고 이건 이제 분명히 통역이 전해줬을 거고요. 네. 위즈덤 선수에게. 아 그럼요. 근데 위즈덤 선수의 약점이라 하면 삼진율을 아마 네.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까도 이제 어느 분이 댓글에 올려주셨는데 데이비슨 선수랑 거의 비슷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데이비슨 선수는 완전히 극복을 했고요. 네. 위즈덤 선수도 그럴 가능성이 꽤 높은 그런 선수고 그 여러분들 쉽게 이제 영상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위즈덤 선수 영상을 딱 보시면 컵스 때 저는 홈런 많이 치는 선수의 딱 이미지는 레그킥 크게 해서 네. 도아니면 뭐 이미지가 네. 많잖아요. 근데 네. 안 그래요. 배트 스피드가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주자 있을 때 없을 때 노부 길이가 조금씩 달라져요. 노부 길이가. 네. 주자 있으면 의식 자체가 인플레이 타구를 의식을 해요. 위즈덤 선수가. 그리고 레그킥이 뭐 제가 이동욱 감독하고 뭐 여러 감독 강인권 감독하고든지 위즈덤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다 그 감독들도 위즈덤 선수의 레그킥을 칭찬하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선풍기 레그킥은 아니다. 예. 예, 그런 평가를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KBO에 와서 데이비슨 선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지금 야구 현장에서는 약간 지배적입니다. 그만큼 선풍기는 아니다. 네. 네. 아, 선풍기 아니면 당연히 기대가 되죠. 그렇죠. 예. 그런 의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네.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일단 김도영 그다음에 위즈덤 갔고요. 그다음에 네. 40홈런을 이미 친 타자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데이비슨입니다. 46홈런, 그러니까 46홈런에만 다들 집중을 해서 그런데 타율이 3할 6리예요. 완전히 각성했죠. 이런 뭐 미국의 성적만 놓고 보면 위즈덤이랑 그 약간 좀 비슷하다고 봐도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여기 와서 이 타자가 여기 와서 3할을 치고 46홈런을 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위즈덤이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데이비슨 선수는 살을 5kg를 빼고 나와가지고 나타나서 살을 왜 뺐지라고 생각했는데 뭐 더 잘하기 위해서 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캠프 갈 때 살 빼고 오는 선수들은 많으니까 많죠. 그게 뭐 그렇게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외국인 선수가 살 빼고 오는 거는 되게 오랜만에 본 것 같아가지고 뭔가 지금 분기탱천에 있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뭐 흔치 않은 1+1 계약도 뭐 데이비슨 선수에게는 그 내면의 디테일한 건 모르겠죠. 이제 옵션은 구단이 갖고 있다라고 네. 공표는 했지만 지난해 홈런 왕이라는 그러니까 부담은 좀 덜한 상태로 올 시즌 붙지 않을까? 네. 지난 시즌보다는 내가 이 리그에서 살아남을 거야.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것보다 약간 소위 얘기해서 나사가 풀리지 않은 이상 네. 조금 더 경쾌하게 출발을 하지 않을까 네. 이런 부담감 좀 덜고 네. 출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라리오님께서 네. 다시 슈퍼챗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돈 너무 많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단장 시절 김도영 선수 고3 시즌 많이 보신 걸로 아는데 그 당시 30홈런 가능 예상하셨는지요? 만약 아니요. 안 하셨으면 작년 폭발 주원이는 뭐라 보시는지요? 저는 뭐 여러 매체 말씀드렸는데 저는 30홈런 이 숫자랑 매치가 안 돼요. 안 됐어요. 사실. 그러니까 383 그러니까 38홈런에 도루야. 예. 어쨌든 근데 출루를 이렇게 할 줄도 몰랐고 솔직히 싹수는 있었어요. 일단 우타자 고등학교 때 목동에서 우타자 기준에 물론 이제 스카우트 팀장이 옆에 있었지만 치고 나서 1루까지 뛰는 걸 한번 초를 재봤어요. 네. 3.8초, 9초를 평균적으로 뛰더라고요. 근데 야, 저 정도 주력이면 이종범보다 빠르다. 이종범은 도를 왜 많이 하냐면 이 모션 캐치가 빨라서 도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주력 자체로 놓고 보면 이건 어마어마하다. 네. 근데 이렇게 30홈런을 넘게 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어요. 근데 박재용 위원이라든지 타자 출신 위원님들이 김도영 선수를 딱 분석하는 게 확실히 저는 투수 출신이기 좀 다른데 멀리 칠 수 있는 툴을 다 갖췄다고 하더라고요. 그 배트를 가지고 있는 위치라든지 네. 그리고 일단 첫째 나성범 효과 그러니까 피지컬 자체가 일단 받침이 돼야 네. 돼야지 이제 멀리 날아가는데 그런 정교한 메카닉과 피지컬이 증가가 되면서 어마어마한 힘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타자 출신들은 토크, 회전력과 손목의 파워를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손목 중요하죠. 네, 손목 너무 중요하죠. 네. 주력은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담이지만 프리미어 12 때 약간 아슬아슬한 좌중간 타구를 치고 2루까지 뛰는데 1루 딱 찍고 팍팍팍팍 딱 도달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빠르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진짜
진짜 볼만한 선수 나온 것 네, 같아요. 약간 네. 호타준족의 이미지였는데 고교 시절 평가만 보면 네. 사실 그 타자하신 분들은 눈이 다르시군요. 자, 민님이 이병규 감독님과 저랑 아, 어떤 관계인가요? 뭐 있으신가요? 그냥 선후배 관계입니다. 선후배 관계. 그다음에 뭐 학교를 같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야구 선후배 그 정도입니다. 이런 것도 네. 제가 읽어 드려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게 데이비슨 선수 얘기를 짚고 넘어가고요. 네. 다시 토종입니다. 노시환 선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재작년 홈런왕이죠. 재작년 홈런왕입니다. 네. 뭐 31개 쳐서 홈런하게 됐고 음. 작년에 이제 24홈런 89타점 이게 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재작년엔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죠. 네, 그래서 이제 본인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부상이 좀 아쉽긴 했지만 아주 내가 못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대신 올 시즌은 아프지 않고 꾸준히 풀시즌 뛰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홈런왕 얘기가 나왔을 때 도영이가 너무 잘해서 라고 이제 울 때던데 도영이랑 경쟁하려면 40개는 쳐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40이라는 숫자가 이제 노시환 입에서 나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노시환이 40홈런을 치는 게 그렇게까지 뭐 어마어마하게 놀랄 일이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워낙 파워가 있는 선수고 일단 잘하는 타자이기 때문에 40홈런 깔고 칠 수 있겠죠. 근데 이쪽은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쇠구장을 쓴단 말이죠. 구장이 네. 좌우 중간이 좀 깊어요. 네. 새 구장이. 네. 본인은 이제 쇠구장 1호 홈런도 좀 욕심이 나는 것 같은데. 근데 말씀을 좀 이어가자면 네. 노시환 선수는 이제 7년 차가 돼요. 네. 근데 제가 최정 선수를 쭉 봤더니 5년 차까지는 그러니까 최정 선수가 지금 이 기록을 세울 것 같은 출발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싹수가 있는 선수이긴 하지만, 근데 노시환 선수에게는 조금 날이 선 말씀을 드리자면 올 시즌에 예를 들어서 31개를 극복을 못 하잖아요. 재작년에 쳤던 걸 못 하면 홈런 왕의 후보에서는 멀어져요. 당연히. 예. 지난 시즌에 뭐 김영웅 선수라든지 구자욱 선수라든지 양석환 선수 이런 선수들이 상위 랭크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노시환 선수는 사실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홈런 왕에 대한 갈증이 있다면 올해 최소한 미니멈으로 31개는 쳐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20개 때 멈추잖아요. 그러면 뭐 야구판도 그렇지만 팬분들도 아마 가장 먼저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노시환은 홈런 타자가 아닐 거야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가혹한 얘기지만 그렇죠. 홈런왕을 31개로 했단 말이에요. 네. 31개로. 물론 이제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 단면적으로 딱 봤을 때 노시환은 홈런왕 타이틀을 뭔가 이어가려면 올 시즌 매우 중요하다. 근데 이건 순위를 떠나서 그렇죠. 31개는 최소한 쳐야 된다. 네. 예, 지금 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31개가 되게 뭔가 모호한 숫자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맞아요. 예전 심정수 선수가 삼성 와서 그때 30개인가 31 치고 홈런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때도 많다는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거밖에 안 되냐는 말은 나왔어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31개가 출발점이 돼야 맞아요. 그 여기서부터 쭉쭉 올라가야 되는 거지. 여기서 만약에 다시 언더가 돼서 20 몇 개 치면 그게 또 이 사람 이미지라는 게 무시 못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네. 네. 그렇게 박히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올 시즌이 그래서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자, 야디어몰리나님 또 돈을 이렇게 쓰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김민호 타격 코치님 멘트 어깨에 무리가 가지 않는 밸런스로 역회전 걸어서 뻗는 스윙 장타력을 늘리는데 집중. 김민호 코치님이 딱 진단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지난 시즌에 이글스의 타구가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공의 윗부분을 많이 쳤다. 네. 드라이브 걸리는 타구가 좀 많았다 이런 평가를 내리셨고 지금 저 멘트는 김민호 코치님의 야구 이론은 역회전, 그러니까 공의 중앙이나 약간 아랫부분을 쳐서 이렇게 띄얹는 그렇죠. 부력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연습을 지금 많이 하고 있을 테고 시범 경기 때 아마 그 모습을 이제 봐야 되겠죠. 역시 공은 가라앉으면 투수한테 유리한 거고요. 공은 일단 타자 입장에선 떠야 됩니다. 그럼요. 네. 띄워야 뭐 소위 그렇죠. 말해 네. 뭐 극단적인 얘기로 실치기라도 나가서 이어갈 수 있는 거니까. 네. 여하튼 노시환 선수는 7년 차라는 것 때문에 지난 시즌에
못하진 않았어요. 네. 지난 시즌에 팀 공격력 웬만한 스탯에 거의 상위에 랭크돼 있고 하나의 간판 임에는 분명한데 하나 간판에서 넘어서서 리그에 그러니까 롱볼 치는 선수의 범위로 들어가려면 올해 굉장히 중요하다. 네네. 그다음에 7년 차라는 것도 사실은 개인에게도 꽤 지금은 다급한 연차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네. 그러면 아까 제가 잠깐 곁다리처럼 세구장 얘기를 했는데 하나생명 볼파크는 투수 타자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저는 지난 시즌도 하나 이글스 구장은 투수가 좀 유리한 구장이었어요. 이렇게 네, 좌우중간에 그렇죠. 넓고. 홈런 치기 어려운 구장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크게 벗어나지 않고 음. 투수가 좀 유리한. 그러니까 하나 기준으로 본다면 네. 지금 현재까지 세팅돼 있는 하나 투수진들 보면 중간 괜찮고 이제 선발은 뚜껑 열어봐야 되겠지만 네. 뭐 엄상백 선수가 가세함에 따라서 지금 단면적인 예상을 하자면 하나 홈구장에서는 투수가 좀 유리할 것 같다. 하나 기준으로 보면 네.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노시안한테 가혹한 환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선수 연봉은 그 값이에요. 그러니까 팬분들의 기대치, 예. 나의 부담감의 값입니다. 그 연봉은 그렇기 때문에 숙명이고요. 예. 스타로 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예. 네. 선수들 연봉 기사 쓸 때마다 그저 부러울 따름인데 뭐, 내 연봉은 왜 뭐 이러면서 막 기자들끼리 막 그 얘기 하거든요. 우스갯소리지만 아이, 뭐. 야 우리 연봉은 왜 이러냐 그러면서 막 그 얘기 하는데 뭐 잘하겠죠. 예, 네. 잘할 거라 믿고요. 그러면 외국인 선수들은 뭐 기본 파워가 다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네네. 김도영, 노시환을 딱 놓고 봤을 때 이 두 선수는 뭐가 좋은 건가요? 장점을 좀 꼽아본다면 김도영은 네. 이제는 툴의 위력을 다 보여줬잖아요. 뭐 빠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난 시즌에 핸디캡이랑 하면 이제 에라 이제 20개 한 거 그거 빼고는 공격 쪽에서는 다 보여줬고 김도영 선수의 장점은 가차치하고 꼭 롱볼이 아니어도 출루율이 높은 선수다. 아 그렇죠. 꼭 롱볼이 아니어도 네. 그건 뭐 자명한 사실인 거고 노시환 선수는 타석당 뭐 볼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전히 헛스윙률은 좀 높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네. 하지만 이제 노시환 선수가 그건 있어요. 확실히 자기 공을 설정을 해놓고 이제 기다리는 법을 한 3년 전부터는 느끼는 것 같아요. 내 손 딱 잡아놓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막 저쪽에서 유혹해서 이렇게 떡밥 던지면 다 무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진짜 물어야 될 게 뭔지를 아는 것 같습니다. 근데 노시환 선수의 약간 장점, 두 선수의 공통점 영리합니다. 선수 영리하고요. 김도영 선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롱볼이 아니더라도 수비진 투수한테는 위협적인 존재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음. 홈런은 누가 될까요? 점쟁이 모드를 한번. 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네. 저는 3파전이 될 것 같아요. 위즈덤, 데이비슨, 최정이. 최정. 예. 이거 5파전으로 저- 넘기면 최정을 빼놓을 순 없죠. 5파전으로 네. 넘기면 당연히 네. 김도영. 그다음에 잠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양석환 선수도 괜찮고. 근데 이제 KT 쪽으로 약간 눈을 저는 돌리게 되더라고요. 로하스와 강백호도 만만치 않을 것 그렇죠. 같아요. 강백호는 또 잘해야 되는 시즌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제 김도영, 노시환, 데이비슨, 그다음에 위즈덤 선수만 언급했던 이유는 이 네 명은 다 40홈런을 자기 입으로 거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홈런 타자 많아요. 최정 40개 많죠. 친다고 이상한가요? 아니잖아요. 아. 뭐 아까 디아즈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디아즈 선수도 칠 수 있죠. 작년 시즌 경기당 홈런을 따지면 아마 거의 최상위권으로 올라가 있을 텐데. 그럼 강백호 선수도 뭐 일단 뭐 물론 커리어 하이가 데뷔 시즌 29개이긴 합니다만 또 혹시 압니까? 여기 또 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러니까 김영웅 네. 뭐 그렇잖아요. 구자욱 이런 선수들은 눈을 약간 뜬 느낌. 구자욱 선수는 타격에 정말 뭐, 이제 거기 눈을 뭐, 뜬 것 네. 같아서
근데 이제 뭐 지금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40홈런의 범주에서는 저희들이 데이비슨 선수와 위즈덤, 그다음에 최정 선수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정 선수는 홈런 얘기하면 저는 10개만 치면 돼요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